안녕하세요. 다른 데는 안 쪘는데 뱃살만큼은 돼지인 고든성기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품종의 삼겹살을 먹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웬만한 돼지고기 품종을 거의 다 먹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 품종이 많아가지고 아주 기대가 컸습니다. 행사는 돈마루가 주관을 했고요. 행사에 필요한 고기와 진열도 돈마루 대표님이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 회사 역시 우리 회사처럼 사료부터 사육, 가공, 식당까지 전부 하는 회사였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큰 회사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걸려서 아주 소수의 인원만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요. 그 행사에 후기만 하면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구해서 먹어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품종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전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축산을 전공했고 현업에서 10년 이상을 종사하면서 틈틈이 공부했던 것들을 토대로 죽은 지식이 아닌 산 지식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특히 실제로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많이 물어보고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기초 지식을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걸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종속, 과문, 강문, 개라고 배웠을 거고요. 이걸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가장 작은 단위인 종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짝짓기를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짝짓기를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다 같은 종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럼 품종은 뭘까요? 물건, 품, 씨종. 품은 우리가 상품할 때 그 품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으로 쓸 수 있는 종자.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팔아먹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적인 생물 분류가 아니라 사람에게 유용하냐 아니냐 그걸 기준으로 분류한 거죠. 그러면서도 그 품종끼리 짝짓기를 했을 때 그 특징 그대로 자손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한자 개념으로 파악하는 개념상 사람이 써먹기 좋은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 특징이 자손에게 고스란히 나타나야 된다는 게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다음 개념 갑시다. 육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를 육, 씨종. 종자를 써먹기 좋게 키우는 학문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유용한 품종을 얻기 위해서 다른 품종들끼리 교배를 하는 등의 방법을 써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학문입니다. 최근에는 일부러 돌연변이를 일으킬 정도로 그 기술 수준이 올라갔죠. 이쪽 방면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 그 유명한 몬산토입니다. 이 육종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형질의 고정이라는 겁니다. 모양형, 바탕질. 여기서 질은 질과 양 할 때 그 질 맞습니다. 생김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해하자면 육종에서 만들어낸 그 품종의 특징을 그 자손에게까지 그대로 물려줄 수 있으면 형질이 고정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육종으로 형질이 고정되면 그걸 또 새로운 품종으로 이름 붙인 후 그걸 순종으로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잡종에서 나온 자식은 부모의 형질을 각각 50대 50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현업 종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아빠를 좀 더 닮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증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라든가 그런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하진 못했지만요. 실제 현업에서 암수를 구분을 해서 육종을 하니까 여기서도 암수를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잡종일 때 순종의 유전자 혈통이 몇 퍼센트 포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가 이런 걸 철저히 관리하는데요. 가령 이베리코 돼지에서 최고 등급인 베요타 등급을 받으려면 순종 이베리코 혈통이 75%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법으로 정해졌을 정도입니다. 이 개념은 제가 이따 각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돼지의 품종에 대해 이해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돼지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흔히 삼원교잡종으로 불리는 돼지인데요. 이걸 YLD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LYD라고도 하더라고요. 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이라는 돼지 품종이 있는데 이것의 앞글자들을 따와서 만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 돼지 품종을 섞어가면서까지 만드냐면 이게 가장 돈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육종학이라는 개념이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
후에 정립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돼지를 섞어봤겠어요. 그 결과 지금 설명해드리는 YLD가 가장 돈이 잘 벌린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97에서 98% 정도의 돼지가 다 이렇게 키웁니다. 일단 요크셔와 랜드레이스를 짝짓기를 시킵니다. 요크셔가 암컷, 랜드레이스가 수컷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이때는 누가 수컷이고 누가 암컷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요크셔나 랜드레이스나 두 품종 모두 번식 능력이 우수한 거에 초점이 맞춰진 품종이기 때문에 딱히 암수 구분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나온 잡종 YL 중에서 수컷은 거세에서 고기로 키우고 암컷만 모돈, 즉 엄마 돼지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육질도 좋고 마블링도 괜찮은 듀록을 섞습니다. 즉 YLD는 잡종 강세로 생산 능력을 극대화시킨 YL에 맛 좋은 D를 섞어서 생산 능력도 좋고 맛도 괜찮은 그런 품종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순종 세 품종을 섞고 또 섞을까요? 이렇게 섞어서 나온 YLD의 형질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YLD랑 또 교배를 시키면 그 자손의 형질은 완전히 랜덤으로 나와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이렇게 섞고 또 섞는 거죠. 그 결과 YLD의 혈통은 요크셔 25%, 랜드레이스 25%, 듀록 50%가 되겠습니다. 맛은 그냥 여러분이 아는 그 맛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국내산에 한해 평생 동안 이 품종만 먹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듀록은 뉴욕주의 레드 듀록과 뉴저지주의 저지 레드라는 품종을 50대 50으로 섞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듀록이라고 하는 거는 레드 듀록 50%, 저지 레드 50%의 잡종인 녀석인데 이거를 순종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처음엔 듀록 저지라고 불렸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교잡한 게 훨씬 더 많아져서 이게 아예 듀록으로 대명사화된 것 같습니다. 교잡종이라 그런가 털 색깔이 노란색, 황금색, 빨간색, 마호가니색 뭐 이렇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색의 형질 고정은 안 됐고 육질의 형질 고정만 됐다고 봅니다. 오리지널 듀록인 레드 듀록의 기원도 찾아봤는데요. 어째 명확한 기원이 나오지는 않는데 최소한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노예무역하던 시기에 아프리카 기니 해안에서 가져왔다는 설이 있고요. 아니면 영국에서 누가 가져왔다거나 하는 그런 설이 있던데요. 뭐 제가 이것까지 찾을 일 있나요? 그냥 넘어갑시다. 육질도 마블링이 괜찮습니다. 이번에 먹기 전에 보니까 YLD에 비해 육색은 좀 더 검은 편이었고요. 아무래도 pH가 YLD보다는 좀 높은 것 같은데 확인된 문건은 못 봤습니다. 먹어봤을 때는 YLD보다 조금 육향이 진한 편이었고요. 감칠맛도 조금 더 있었습니다. 독특하게 오돌오돌한 듯 씹히는 질감이 좀 괜찮았어요. 버크셔는 영국 버크셔 지방이 원산지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중국 돼지, 인도 돼지, 기타 여러 가지 돼지들이 섞였더라고요. 18세기 영국 최전성기 때 얘네들이 점령하고 있던 웬만한 지역의 돼지들은 다 섞은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의 산물이라고나 할까요? 너무 여러 개가 섞였다 보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원래 영국 버크셔 지방의 순종 버크셔 돼지가 몇 프로 섞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황갈색이었다고 하는데 이거저거 섞다 보니까 용케 형질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긴 형태의 돼지를 버크셔 순종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검은색이고요. 주둥이, 꼬리, 발 4개 이 6가지 부위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걸 600으로 칭하곤 하죠. 미국계와 영국계가 있다는 설명을 보기는 했는데 미국계라고 크게 다를까 싶어서 그렇게 자세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고급 돼지로 대접받는 가고시마 흑돼지가 바로 이 버크셔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버크셔와 일본 토종돼지가 섞인 그런 까만 돼지가 많은데요. 일본 농림성이 가고시마 흑도는 순종 100% 버크셔에 한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아예 화끈하게 일본 재래돼지 말고 버크셔 순종에 올인한 모습이죠.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먹어본 건 버크셔 K라는 품종인데요. 박화춘 박사라는 분이 국내 최초로 순종 버크셔를 도입해가지고 남원에서
먹여서 키웠습니다. 흔히 지리산 흑돼지라고 부르는 게 이 녀석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고시마 흑돈의 성공을 보고서 벤치마킹 하신 것 같아요. 국내 환경에 맞게 개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량했는지 파악하는 건 제 능력 밖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몇몇 형질을 고정했다고 하네요. pH가 다른 돼지에 비해 높다는 건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육색이 검은 편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 주제가 불포화지방산과 육질의 관계인데요. 아무튼 웬만한 맛있는 고기는 다 불포화지방산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료만 좋은 거 먹여도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져요. 먹어보니까 듀록보다 육향이 더 진하더라고요. 제 취향에는 지금 먹어본 것 중에서 버크셔가 제일 좋았습니다만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이보쿠라는 어마어마한 6차 산업 돼지 기업이 있는데요. 사실 6차 산업이라는 용어는 얄팍한 정치 구호에 불과하고 한 기업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모조리 다 해먹는다는 개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이보쿠라는 기업이 한참 전부터 실현했던 거죠. 옛날에 견학 갔다가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치밀함에 놀라 기절할 뻔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YBD는 사이보쿠에서 맨 처음 개발해서 슈퍼 골든 포크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육종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그대로 도입해서 이번 행사를 주관한 돈마루 에서 키워서 얼룩도야지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돈마루 회장님이 제가 몰랐는데 돼지로 할 수 있는 웬만한 차별화를 다 해보셨던 분이더라고요. 땡땡이 무늬가 있어서 얼룩도야지라고 부르는군요.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삼겹살집이라고 평가받는 금돼지 식당이 이 YBD를 사용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YBD를 잡종 교배할 때는 YLD 잡종 교배할 때보다 암수 구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일단 암컷 요크셔, 수컷 버크셔가 짝짓기를 합니다. 그 자손인 YB에서 수컷은 다 거세시켜서 고기로 키우고 암컷만 모돈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암컷 YB를 수컷 듀록과 또 짝짓기를 하는 거죠. 아까 YLD에서 요크셔와 랜드레이스가 둘 다 번식 능력에 초점을 맞춘 놈이라고 하면 YBD는 조금 더 육질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혈통은 요크셔 25%, 버크셔 25%, 듀록 50%입니다. 맛이 훌륭해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육종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버크셔나 듀록보다는 진한 맛은 좀 덜하고 YLD보다는 진합니다. 너무 흔한 YLD보다는 가성비 있게 맛이 괜찮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흑돼지는 일명 똥돼지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진짜 레알 정말로 똥을 먹여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똥 먹고 어떻게 크냐고요? 아니 뭐 루아 커피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도 뭐 고양이 똥 갖다가 뭐 고급 커피라고 하면서 마시는데 뭐 돼지라고 뭐 별다를 거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똥에도 영양분이 꽤 있거든요. 소화하다 말고 남은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도 먹고 살만은 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물론 이게 뛰어난 사육 방법이라고는 제가 죽어도 말 못하겠고요. 그저 농사짓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돼지를 키울 때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고 봅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고구려에서도 돼지는 똥 먹여서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돼지고기는 기생충 때문에 바싹 익혀 먹어야 된다고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게 똥 먹이고 잔밥 먹여 키우던 시절에나 그런 거지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똥 먹여서 키우지 않고 사료 먹여서 키웁니다. 안심하시고 제발 돼지고기도 조금 덜 익혀 먹읍시다. 훨씬 맛있어요. 제주 흑돼지는 조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정말 제주도가 원산지인 토종 제주돼지를 제주 재래돼지라고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유통되는 제주 흑돼지를 그냥 제주 흑돼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주 재래돼지와 제주 흑돼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주 흑돼지의 극히 일부만 제주 재래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 흑돼지의 87% 정도는 혈통이 버크셔 계열이고 나머지 13% 정도가 제주 재래돼지 계열입니다. 순종도 아니고. 오히려 순종 제주 재래돼지는 유전자를 따로 복원해서 분양을 해야 할 정도고요. 엄청 귀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흑돼지라는 말은 그냥 털이 까만색일 뿐이지 명확한 혈통의 기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주 재래돼지나 버크셔나 다 맛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맛있기는 합니다만 혈통 기준이 명확해진다면
조금 더 명품에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고시마 흑돼지 정도의 마케팅 성과와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원과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제주도인데요. 일본 가고시마처럼 아예 순종 버크셔로 가던가 아예 제주 제레돼지로 가든가 아니면 둘 다 별개로 인정을 하든가 그러면서 순종 몇 퍼센트 이상을 제주 흑돼지로 인정한다는 그런 기준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먹어본 건 제주 제레돼지 계열이었는데요. 먹어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껍질이 두툼해가지고 식감이 쫄깃하고 인상 깊었다는 겁니다. 지방도 아삭아삭한 편이었고요. 이게 딱 품종의 차이구나 하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난충맛도는 제가 먹어본 적은 없는 돼지이긴 한데 제주 흑돼지 얘기가 나온 김에 소개해봅니다. 제주 제레돼지의 문제점은 느린 성장 속도와 번식 능력이 딸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번식 능력이 좋은 놈이랑 섞었습니다. 아까 앞발을 조금 더 많이 닮는다고 했죠. 앞발을 맛있는 제주 제레돼지, 엄마를 새끼 많이 낳는 랜드레이스로 섞었습니다. 즉 제주 제레돼지 50%, 랜드레이스 50%인데 그나마 맛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세대만 섞었을 뿐인데 용케의 형질 고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품종을 처음 개량한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난지축산연구소의 이름을 따서 난충맛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지금은 난충맛돈끼리 교배를 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형질 고정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잡종은 잡종인지라 육질 형질은 고정이 되었는데 600마리 정도 나오면 한 18마리 정도는 하얀 돼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듀록의 예를 들어보면 뭐 그렇게 털 색깔이 중요한가 싶기는 한데 제주도는 아무래도 흑돼지여야 되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송은 셰프의 크라운 돼지가 이 돼지를 쓰는 걸로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맛에 대한 설명은 제가 먹어보지 않아서 패스를 하겠는데요. 마블링이 유난히 좀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포항에 위치한 송악농장에서 제레돼지를 복원했습니다. 이 제레돼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주 제레돼지와는 그 유전자 계통이 좀 달라서요. 경북형 제레돼지라고 따로 분류입니다. 솔직히 전 여기가 엄청 존경스러울 정도인데요. 이게 사실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건 미친 짓이거든요. 포항의 제레돼지 역시 제주 제레돼지와 마찬가지로 번식 능력과 느린 성장 속도가 문제입니다. 당연히 돈이 안 되죠. 이건 사명감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먹어보면 정말 충격적으로 맛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먹어본 모든 돼지 중에 육향이 가장 강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돼지로 인정받는 이베리코보다 훨씬 셉니다. 다만 제레돼지 순종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농장이라는 희소성과 생산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가격도 충격적으로 비싸다는 점은 감안해 보시고요. 이것도 어차피 제 취향이니까 무조건 맛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구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먹어봐야 하는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여러 돼지 품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베리코까지 다룰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베리코가 제도적으로 품종 관리가 아주 잘 돼 있는 거라서 아마 우리나라가 이걸 참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근데 분량이 너무 늘어날까봐 이베리코는 그냥 빼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국내산에 한해서 평생 YLD만 드시다가 돌아가실 텐데요. 이렇게 품종 다양성에 관심을 가져보고 각 품종마다 맛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경험이니까. 그럼 지금까지 뱃살만큼은 돼지 새끼인 고든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